안녕하세요, 모터PD 정원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링컨의 올뉴 노틸러스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자, 이 노틸러스는 링컨 MKX의 후속 모델이죠. 노틸러스란 이름을 단 이후에는 지금 타고 있는 시승차는 2세대 모델입니다. 이 노틸러스의 모델명은 탐험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가 됐다고 하는데요. TMI지만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만화영화 나디아에서도 거기 주인공이 타는 잠수함 이름도 노틸러스였습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링컨은 이 신형 노틸러스가 안식처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또한 새로운 차원의 디지털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이전 모델보다 크기는 확연하게 커졌습니다. 안식처가 되려면 확실히 이런 공간성이 중요하잖아요. 전장은 4910mm로 85mm나 늘었고요. 전폭도 15mm가 커진 1950, 그리고 전고도 35mm가 높아진 1735mm입니다. 그리고 실내 공간성을 좌우하는 이 휠베이스도 50mm가 늘어나 2900mm에 달합니다. 아까 주차장에서 이렇게 코너를 돌 때 확실히 이런 커진 덩치가 체감이 되더라고요. 만약 커진 덩치 때문에 조금 운전이 버겁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어라운드 뷰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할 텐데요. 여기 보이는 화면은 이쪽 센터 모니터에서 기능들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아예 확 다 보여줬으면 또 어땠을까, 이런 각 항목들을 조작하면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배열이 되어 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자, 그리고 실내는 역시 링컨 브랜드답게 정말 호사스럽습니다. 이 시트 같은 경우도 24방향이나 조절이 가능하고요. 특히 이 허벅지 받침대 같은 경우에는 왼쪽과 오른쪽을 각각 따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주요 변화 포인트이자 핵심적인 기능은 이 앞쪽에 대형 스크린인데요. 무려 48인치 크기로 이렇게 파노라마 타입으로 쫙 펼쳐져 있습니다. 시선을 어디에 둬도 다 스크린이 보여요. 최근에는 벤츠도 이렇게 조석까지 확장된 스크린을 한 판에 이어가고 있기도 하지만 미국 브랜드도 이렇게 커다란 디스플레이를 활용하기 시작했는데 특히나 이번에 링컨 노틸러스는 보다 더 역동적으로 이런 디지털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이 디스플레이는 크게 4가지 테마를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별자리, 그리고 트랭클, 인게이지, 인스파이어. 개인적으로 저는 이 별자리 테마가 가장 마음에 드는데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앞에 이렇게 지금 제가 무선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애플 카플레이 화면도 옆에 그라데이션으로 함께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화면은 여기 센터 스크린에서도 보여지지만 여기 앞쪽에도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확실히 길 정보를 볼 때 이렇게 원활하게 시야 확보도 용이합니다. 그리고 옆에는 오디오 앱, 또 타이어 공기압, 시계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임의로 설정해 둔 부분이고요. 여기서 사용자 지정으로 연비, 트립 1, 트립 2로 바꿀 수가 있고 위치도 조정이 가능한데, 이렇게 커다란 캔버스를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아직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나중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조금 더 다양하게 꾸며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링컨은 이 신형 노틸러스의 실내를 육지에서 바라보는 바다의 수평선을 모티브로 삼았다고 하는데요. 얘기한 대로 이렇게 수평 기조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이런 스크린을 보기 위해서 스티어링도 아랫뿐만 아니라 위까지 모두 꺾인 이런 더블 플랫 타입을 가져가고 있어요. 이런 타입은 푸조에서 먼저 만나봤었던 그런 형식인데요. 이렇게 가장 스티어링을 높였을 때, 전동입니다. 그때는 이 앞쪽이 가리는데요. 이렇게 적당한 위치를 잡으면은 시야 확보에 무리 없이 이렇게 앞에 화면들이 잘 보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위치한 센터 스크린은 11.1인치 크기라고 하는데요. 약간은 운전자 쪽으로 기울어질 법도 한데 이렇게 정중앙에 위치하고 각도도 이렇게 반듯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선글라스 끼고 있지 않은데도 약간은 시야적으로 이렇게 좀 시선이 아래로 내려가기도 하고요. 또 이런 햇빛이 들어오는 것에 좀 비춰가지고 조금은 덜 명확하게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틸러스에는 디지털 향기 기능도 있는데요.
세 가지 오조닉 에저, 바이올렛 캐시미어, 미스틱 포레스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양을 퍼센트로 보여준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또한 이 노틸러스에도 링컨이 자랑하는 레벨 사운드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내일 아침 웃으며 잠에서 깨기 Let's beat 확실히 링컨이 자랑하는 만큼 몰입감 높은 이런 풍부한 출력 높은 음향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음향 모드도 세 가지 중에서 고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볼륨 다이얼도 정말 큼직하죠. 이게 제네시스의 기어 다이얼처럼 큼직한 이런 크리스탈 모양의 다이얼 노브가 있는데요. 이렇게 좀 조작하는 촉감도 좋기 때문에 스티어링 휠에서 볼륨을 높이고 다시 낮출 수가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이쪽에 손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어 조작은 이 피아노 타입의 키시프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또 앰비언트 램프는 이렇게 양 옆에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되어 있고 아래쪽에도 앰비언트 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는 상당히 넓지막한 크기의 파노라마 문루프가 자리하고 있고요. 자, 외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면에 그릴과 헤드램프를 관통하는 직선 디자인입니다. 외관은 새를 모티브로 했다고 하는데요. 확실히 아까 말씀드렸던 실내에서뿐 아니라 이런 외관에서도 곳곳에서 이런 수평형 기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위에는 블랙 루프가 적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신형이 되면서 헤드램프와 테일램프 모두 새롭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도어를 언락시키거나 가까이 다가오면 웰컴 세레머니 기능도 있고요. 자, 그런데 크기는 커졌지만 이 파워트레인은 2.7에서 2.0 터보로 다운사이징이 되었습니다. 신형 노틸러스는 2.0L 가솔린 터보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가 조합을 이루는데요. 최고 출력은 5500rpm에서 252마력, 최대 토크는 3000rpm에서 38.0을 기록합니다. 이전 모델 대비 최고 출력은 81마력이나 떨어졌고요. 그리고 최대 토크는 16.7이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늘 주행하면서 이런 일상적인 주행 환경에서는 전혀 부족하거나 답답한 느낌은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오히려 다운사이징 됐다는 그런 정보를 들었는데도 생각보다는 상당히 잘 치고 나가는 느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물론 예전에 미국 브랜드의 그런 풍부한 출력을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시대가 또 시대인 만큼 이런 트렌드에 맞춰 다운사이징 엔진이지만 실제 사용함에 있어서는 그래도 여전히 충분히 여유로운 주행을 할 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주행 모드는 기본적으로 일반, 컨서브, 익사이트, 슬리퍼리, 딥 컨디션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구동 방식은 4륜 구동이고 이렇게 악천후에서는 슬리퍼리 또는 딥 컨디션 같은 홈로 모드를 사용하게 되지만 평상시에는 일반 그리고 컨저브는 에코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익사이트는 스포츠 모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형 노틸러스의 공차 중량은 2065kg인데요. 연비는 복합 기준 9.0km/L, 도심은 7.9 그리고 고속은 10.9입니다. 이 연비 같은 경우에는 복합 기준으로 이전 모델 대비 0.2km/L가 높아졌어요. 어댑티브 서스펜션을 적용하고 있어서인지 혹시 이런 주행 모드의 변화에 따라서 파워트레인의 반응성이나 스티어링의 감도뿐만 아니라 이런 승차감도 살짝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2열로도 자리를 옮겨봤는데요. 아무래도 더 커진 차체 크기만큼 이렇게 2열 공간도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앞에 형준 씨가 B필러보다 살짝 뒤로 이렇게 시트 포지션을 맞췄는데도 이 상태에서도 주먹 3개 정도 무릎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머리 공간도 꽤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도 완전히는 아니지만 거의 플랫하게 돼 있어서 중간에도 3명이 앉기에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발밑 공간 같은 경우는 시트를 가장 낮춘 상태에서는 살짝 윗부분이 닿습니다. 이게 너무 넓으니까 여기 열선 시트 작동하는 버튼이 꽤 머네요. 따로 공조를 조작하는 컨트롤러는 없고요. 열선 기능 그리고 송풍구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USB가 C타입이 각각 2개씩이나 있어요. 또
시트백 포켓은 이렇게 주머니 타입으로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 그리고 2열도 이런 스피커 커버가 상당히 큼지막하게 기능적인 요소뿐 아니라 디자인적 요소도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창문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는 이중 접합 차음률인데 2열 쪽은 아닌데요. 그래도 충분히 정숙성 있는 이런 실내 공간을 구현해주고 있고요. 승차감 같은 경우는 1열보다는 살짝 노면 진동이 조금 더 올라오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편안하고 유연한 이런 하체 움직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행 모드를 제가 아까 익사이트로 바꿔놓은 상태인데도 이 상태에서도 크게 불편함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 위쪽에 이 파노라마 문루프가 마음에 드네요. 더울 때는 이렇게 닫아버리면 되지만 이렇게 확 펼쳤을 때는 정말 개방감이 좋네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넓게 가져왔을 때는 가운데 빔이 정말 두텁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링컨 노틸러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가늘게 이렇게 빔이 들어가고요. 또 시트 같은 경우는 물론 전동식은 아니지만 이렇게 한번 리클라이닝 기능도 있고요. 일단 공간성 자체가 이전보다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런 편안한 승차감과 정숙성이 정말 이동에 있어서 모든 탑승자에게 균일하게 이런 좋은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쏠림도 이런 차체 높이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지가 않은 편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컵홀더 2개, 또 약간의 수납 공간, 멀리 장거리 이동하기에도 정말 즐거운 차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전반적으로 신차들 판매 가격이 높아지고 있고 파워트레인은 다운사이징 되었지만 그 대신 이런 더 넓어진 크기, 또 이런 고급스러운 주행 느낌과 소재, 사운드 퀄리티까지 이러한 요소들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리즈너블한 이런 금액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앞쪽에 저 48인치 대형 파노라마 스크린 같은 경우는 2열에서 봐도 확실히 압도적이네요. 네, 그럼 지금까지 모터PD 정원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